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약 열흘 전이었죠. 4월 7일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건설업종의 그 열기가 좀 뜨겁고 그다음에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슈라는 것이 워낙 그 관심이 그 우리 모든 국민들이 높다고 보니까 이 내년 대선까지 그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건설주를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건설주를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저번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서 상당히 그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걸 지금 팔아야 될지 요거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그 종목명은 아시겠지만 IS 동서입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폐기물 업체도 뭐 샀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비싸져서 지금 요거 팔고 좀 싼 걸로 들어가야 됩니까? 요거 들고 가도 됩니까? IS 동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그때 추정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2021년도 건설 부분만 매출 1.2조 그리고 2022년도 건설 부분만 매출 1.7조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 4천 정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전부 다 증익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건설 부분 지금 분양 경기 워낙 활황기이기 때문에 건설 부분 업사이드 있는 거 다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그 파이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4분기에 적자였는데 당장 1분기부터 흑전 가능해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환경 부분도 계속해서 피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어서 세 가지 부분이 전부 다 좋다. 실적 개선을 통해서 주가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선희 연구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어느 부분이 흑자 전환하고 턴어라운드 한다고 그러셨죠? 파일 부분입니다. 파일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파일 관련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뭐 그 종목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동양 파일 같은 것도 좋아 보입니까?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네. 사실은 며칠 전에 콜을 해보고 네. 탐방노트도 간략하게 작성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 네네. 가격 상승 요인 충분히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아파트 등 대표되는 그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파일이라는 건자재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밸류체인 단으로도 앞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적 수혜를 가장 먼저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파일뿐만 아니라 시멘트 그리고 알폼 업체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 일단은 선거 이후에 그 건설업종들 주가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인 동향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쭉 동향 한번 짚어주시죠. 뭐 결론적으로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정책적인 변수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고요.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내정이 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했다가 2월은 약간 쉬었었고 3월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예정되어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번 랠리를 보였다가 제가 좀 우려를 했었던 포인트는 4월 초 이후에 차익 실현이라던가 세론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형주 중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익스포저가 높은 현대건설, GS건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 외단에서 건자재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체인 앞단에 속해 있는 파일 업체라던가 시멘트 업체들 지금 실적 개선이 상반기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담는 전략을 쓰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그 우리가 리포트를 보면 과거에 그 외자계에서 예를 들어서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리포트 내지는 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쓰는 이런 주식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조금 어르신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그날 좀 급등하면서 이렇게 좀 위에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와서 판다라는 것을 sell on news라고 하는데요. 이거 옛날에는 많이 안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셀러 뉴스. 그거 뉴스에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어가 많이 나와서 경제 우리 무슨 그 채널들 최선민의 빅샷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왜 영어로 얘기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셀러 뉴스라는 것은 뉴스가 나와서 판다라는 뜻입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혹시나 모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좀 있죠. 그런데 지금 1년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1년짜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가능한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냥 직선적으로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1년 3개월 임기 네. 내에 주택 공급을 이 정도로 확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긴 한데 네네. 뭐 가정이나마 재선을 감안을 한다라면 한 5년의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상황이어서 일단 1년 3개월 내에 말씀을 하셨던 공약이었던 뭐 스피드 주택 공급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감 있게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 중에서도 주택주 중심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네. 그러고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 틀리죠. 왜냐면 아파트가 없으신 분들은 좀 안 올랐으면 좋겠죠. 그건 뭐 당연한 생각이십니다. 근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오르는 게 뭐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마다 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은 이 요즘에 보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렇게 좀 한번 좀 보긴 보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씩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핵심만 보면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정책 간단하게 우리가 머리에 딱 어떤 것들을 넣어놔야 됩니까? 키워드 3개만 뽑자면 스피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민간으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뽑았냐면 5년 내 3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여기서 18.5만 호가 재건축 재개발이고 이때까지 공공주도로 하다 보니까 속도감이 좀 늦게 진행이 됐었었는데 민간에게 유인을 주고 좀 속도감 있게 이러한 목표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주택주 중심으로 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건축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보면 그 강남에 있는 서울만 따져도 그 압구정동 그 일대는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동부이촌동 이쪽도 다 해야 되고 한남동, 용산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또 재건축이지만 반은 신규 부지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반이 재건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신규랑 공공이랑 기존 그 주택 공급책이 섞여 있는 모습이고요. 신규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만 호 정도가 있고 공공주택이 한 7만 호 정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도 뭐 부지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맞습니다. 부지에다가 네. 하늘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부지가 있어요? 부지를 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 절반 비중이 재건축 재개발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남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공약으로 내세워졌었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던가 기존의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규제를 좀 완화시키면서 공급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에서 뭐 한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5층 이하의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아니면 제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7층 이하의 규제를 뭐 완화시키겠다 이러한 공약들을 오세훈 후보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재건축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재건축에서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저는 일단 대형사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정비 물량 수주 1등을 했었던 건설사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전체 수주 잔고 내에서 정비 물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한다라면 사실상 브랜드력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 114에서 브랜드력 기준으로 그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건 재건축 재개발도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금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자재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육안에서 시멘트 업종들 최근에 이익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고 이 중에서 탑픽으로서는 쌍용량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용형이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데
지금 그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면 또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차트도 한번 우리 제작진께서 보여주셨는데 한미글로벌이 나와 있는데 한미글로벌도 수혜가 됩니까? 저는 한미글로벌이랑 히림이라는 네. 건설사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한미글로벌이 지금 호재로 엮일 수 있는 템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재건축 재개발은 어찌됐건 조합이 발주를 내기 때문에 건설사들한테 발주를 내줬을 때 공기를 관리한다거나 공사비를 관리할 때 전문 인력들이 투입돼서 피를 제공하는 형태로 갈 개연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라면 CM 시장도 같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 보이고요. CM 시장에서 마켓시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한미글로벌, 제가 봤을 때 별도 단으로 보더라도 매출액 올해 한 20%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자회사 오텍 같은 경우에는 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과 맞물려서도 올해 좀 실적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좋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쪽을 컨설팅을 해주는데 최근에 ESG 트렌드랑 맞물려서 수주 물량이 공격적으로 늘고 있는 국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환경 컨설팅 자회사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거의 피어로서 히림이라는 종목도 시총이 한 700억밖에 안 되긴 하지만 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한미글로벌 설명하시면서 한미글로벌이 과연 뭐 하는 회사냐? 아, 네. 예, 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CM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풀어드려야 됩니다. 네. 예,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는 얘기인데요. 건설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건설을 공기를 맞춰서 가장 좋은 자재를 가장 싸게 효율적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느냐를 관리 감독하는 회사가 한미글로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설명 드렸고, 그러면 한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NX 같은 것들도 있고, 네.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뭐 의견이 좀 있으세요? 일단 밸류체인 상으로 봤을 때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되는 시점이 서울 시내 한 2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2년에서 2.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뭐 한샘을 비롯한 NX를 비롯한 가구 업체들은 준공 시점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뭐 레깅 타임을 반영해서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샘을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주택 공급 확대층이랑 무관하게 시장 내에서 MS를 늘려가면서 올해도 실적이 한 10% 이상 성장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온라인 쪽으로 침투율이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실적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TP 15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즘에 그 아주 실적이 좋고 그렇지만 약간 시장에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소외된 그 아주 PER이 좀 낮은 회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제가 보니까 여기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요거 두 종목 제 네. 입으로 말씀 안 드리겠고 우리 애널리스트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두 종목? 네. 그러니까 대형사들 중심으로 주가 추이 상당히 괜찮은데, 네. 종목병부터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저는 금호건설이라는 종목이랑 네네. 호롱글로벌이라는 건설사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멀티플이 아직은 시장에 좀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기는 한데 여전히 실적 가시성을 본다라면 멀티플이 따라붙을 개연성이 있어 보여서 실적도 좋고 향후에 뭐 업사이드도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호건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작년부터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아시아나 매각 이슈였죠. 현산이 사간다고 했다가 뭐 안 사간다 했다가 계속해서 노이즈가 끼면서 본업 외단으로 주가가 좀 눌려 있었었는데 뭐 이게 다 떨어져 나간 시점이 2021년도이고 본업만 보더라도 충분히 훌륭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6,500 정도 주택 매출 찍혔는데 올해 제가 추정하건대 주택 부분에서만 한 9,700억 원 정도가 찍힐 수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9%의 성장률이 나올 것 같고요. 분양 세대 수도 전년 대비 크게 느는 6,500세대, 수주도 전년 2조 정도 했었었는데 올해 2.5조. 그러니까 수주, 분양, 실적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도가 높은 건설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호건설까지 소개 말씀 잘해 주셨고요. 오늘 아주 뭐 깔끔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서정 SK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